자, 이번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 와주시고요. 460페이지 와주시고요. 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는 거기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고정자산을 먼저 등록해 가지고요. 여기 내역을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격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고정자산은 하나씩 등록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 나오죠? 첫 번째 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실 거면 여기서 F2번 눌러가지고 건물을 선택해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수업 중에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꺼번에 좀 수월하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때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엔터를 치세요. 자산 구분도 그냥 엔터, 삼각 방법 구분도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계정을 칠 수 있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건물이니까 여기 계정에서 F2번 눌러가지고요. 건물로 선택해 주시고 코드는 거기 몇 번에 101번에 넣으라고 있으니까 101번으로 넣어주시고요. 엔터. 자산은요. 건물이라고 넣어주세요. 건물 넣어주시고 거기 취득일이 언제 나오냐면 2020년 1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01월 며칠로 02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에 보시면 고정자산 내역 밑에 정액법 40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설 몇 년? 40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경비 구분에 판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경비 구분 있죠. 여기서 몇 번대? 8번대로 들어가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종 코드가 08번이거든요. 그럼 여기 추가 등록 사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업종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클릭하셔가지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08번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바로 08번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말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취득일은 어떻게 여기 이미 입력했고요. 그 다음 취득 금액이 지금 8천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취득 금액이 지금 얼마 돼 있다? 8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8천만 원은 어디다 넣을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에 취득했죠? 그러면 기초가액이나 정기말 상각 누계에 넣는 게 아니고 당기에 취득했으면 뭐예요? 신규 취득 및 증가칸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도인데 만약에 2019년도에 취득했다 그러면 기초가액과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기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 그러면 신규 취득 및 증가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올해 취득했기 때문에 2020년도 그래서 금액은 얼마로요? 8천만 원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단기 상각 범위액이 얼마다? 200만 원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시면 이제 회사는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최대한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가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금액을 따로 잡으셨다 그러면 사용자 수정을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은 해제할게요. 자, 그랬는데 거기 밑에 참고사항 1번 보세요. 그 표 밑에 있죠. 보시면 본사 건물에 대한 취득세 4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취득세 있죠. 본래 우리 취득세는 뭐 해야 돼요? 해당 자산에 합산한 게 맞죠. 그래서 분개할 때 차변에 뭘로 분개해야 돼요? 건물로 분개를 해야 되고 금액은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로 했다고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금액을 얼마 했다? 400만 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분개했잖아요. 그죠? 잘못 분개했으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한다? 회계 처리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세무조정 있죠?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끝내놓고 나서 세법상 이제 법인세 내려고 하니까 잘못된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걸 다 뒤집어 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올해 감가상각비 잡았다 치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액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얼마를 4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400만 원을 반영시켜 줄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계산되어 있는 건 신규 취득 및 증가 8천만 원이죠.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단종 가치를 얼마로 보고 빵원으로 보고요. 내용수가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 2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정액법으로 단기 상각 범위액은 얼마까지 잡아라? 200만 원까지 잡아라가 요 지금 한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200만 원까지 잡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죠. 어떻게 돼요? 8,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단종가지 빵원 그리고 40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FM들을 했을 때 금액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에다가 8,400만 원에다가 나누기 얼마를 40년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요? 21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회사는 단기 상각 범위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210만 원이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210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4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 잡았어요? 400만 원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단기회사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표에 보시면 얼마 돼 있어요? 200만 원씩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미 감가상각비 200만 원까지도 잡아놓은 거야. 그럼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지만 건물로 합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합산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그냥 세금과 공과라는 걸 뭘로 처리해주자?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둘 다 비용이니까. 세법상에서 우리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뭘로 보자? 비용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총 상각해야 되는 범위는 210만 원인데 총 600만 잡았죠? 자, 단기 상각 범위액은 이제 빵울이 되는 거예요. 빵울이 되고 너네 회사 200만 잡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390만 원만큼을 많이 잡았네? 그럼 이만큼 뭘로 하자? 송금 불산입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한도초가 된 거, 송금 불산입.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해소가 되게 되면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다시 끌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한다? 유보 발생을 해주고 제가 계속 끌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송금 추인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금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액에다가 얼마를 400만 원 넣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상각 범위액은 빵원이 됐죠. 왜? 210만 원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 걸 뭘로 잡았으니까 회사에서는 뭘로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치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상각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얼마로? 200만 원 잡아줬으니까 여기 아까 뭐 돼 있던 거요? 사용자 수정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금액을 또 20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어디 가서 볼 거냐면요. 여기 전체 메뉴 탭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나오죠. 이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유형자산 정률법 있고 유형자산 정액법 있죠.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해 가지고요. 지가 알아서 뭐 이런 거 입력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액, 단기 지출액 이런 거 막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 상각액은 얼마? 210만 원인데 단기 상각 시인 범위액은 210만 원까지 해야 돼. 그런데 회사는 얼마 잡았다? 600만 원 잡았다. 뭐에 대한 거? 세금과 공과금 400만 원에다가 단기에 감가상각비 잡은 거 200만 원까지 해서 6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차감액 얼마? 390만 원만큼은 뭐 하겠다고요? 상각 부인액 인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꺼주시고요.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전체 메뉴 탭에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있죠? 요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각 부인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계 등록에서
여기 건축물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얼마? 390만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만큼은 뭘로 한다?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할 거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 쓸 거냐면 건축물이라고 쓰는 건 너무 알아보기 힘드니까 본사 건물 상각부인액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90만원. 그리고 나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꺼줄게요. 꺼주시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도 끄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주고요? 나머지 것까지 다 입력하고 순서대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게 뭐예요? 기계장치 해서 A 기계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계정에서 뭘로요? F2번 눌러서 기계장치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거기 몇 번? 201번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201번 넣어주시고 자산 이름은 뭘로? A. 대문자 쓸게요. 그래서 A 기계로 넣어주시고요. 거기 취득일이 2019년 01월 며칠로 05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앞에 거 보시고 자, 정률법이죠. 오케이, 정률법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률법인데 용률서가 몇 년? 8년이거든요. 여기다 8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제조거든요. 그래서 경비 구분에서 뭘로? 제조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종 코드가 유유돼 있죠. 그럼 여기 추가 등록 사항에서 물음표 클릭하셔가지고 찾으셔도 되는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바로 유유를 넣어주겠습니다. 한영 바꿔주고 하세요. 그럼 다 입력됐죠. 그리고 취득일은 여기 바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금액 넣을 건데 주요 등록 사항에 가셔가지고요. 단기가 2020년이라고 하면 얘는 취득이 언제 됐어요? 2019년도에 취득을 했죠. 그럼 올해가 아니라 그 전에 취득했으니까 어디에다가 기초가액의 취득금액 얼마를 1억 원을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정기말까지 상각 노객이 얼마 돼요? 3,13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는 얼마 돼 있어요? 2,150만 3,1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정률법으로 계산했을 때 단기 상각 범위액이 2,150만 3,100원이고요. 회사도 2,150만 3,100원을 뭐 있다고요? 입력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얘는 더 이상 조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 1, 2, 3, 4번에 보면 1, 2, 3번 전부 다 A 기계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무 조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B 기계 넣을 거거든요. 자, B 기계도 마찬가지 여기 기계 장치로 넣을 거니까요. 206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몇 번? 202번. 202로 넣어주시고요. 예, B 뭘로? 기계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취득일은 언제가 돼요? 2019년 5월 11일이네요. 그래서 2019년 05월 며칠로 11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정률법 맞고요. 내용연수 몇 년? 8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비 구분의 뭘로? 제조 500번대로 해주시고요. 업종 코드는 유유. 추가 등록사항 와서 업종에서 뭘로? 유유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주요 등록사항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취득금액 얼마 됐어요? 6천만 원인데 올해가 2020년이라고 하면 2019년은 그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기초가액이 얼마를? 6천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정기 말까지의 상각 누계액이 얼마 돼요? 125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는 얼마? 1486만 1240원. 오케이. 그러면 단기 상각 범위액도 이만큼이고 단기 회사가 감가상각 인식한 것도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 2번에 보시면 B기계에 대한 수선비 700만 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자, 이거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선비로 얘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익적 지출 처리인데 이게 아니래. 아니고 얘가 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대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수선비 잡으면 안 되는데 자본적 지출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따지지 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우리 건물 했던 거 똑같아요. 건물은 세금과 공가를 자본적 지출로 바꿔주면서 뭐 했어요?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다 넣어서 반영을 해줬다 그러면 얘 수선비 잡았는데 수선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또 뭘 잡아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만 원이거든요. 그 여기다가 700만 원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상각 범위액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바뀌냐면, 요게 왜 바뀌냐면, 자, 이게 자본적 지출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700만 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FM으로 다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얘가 기초가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6천만 원에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252만 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얼마요? 0.313을 곱해가지고 상각률을 구하는 게 얼마? 아까 전에 14861,240이었거든요. 그런데 단기에 이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쪽 신규 취득 증가칸에 700만 원이 들어가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를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요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장부 금액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다가 요 6천만 원 있죠? 6천만 원에다 빼기 1252만 원 한 금액인 4,748만 원이 아니라 단기 얼마만큼 요 700만 원이 플러스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다시 플러스 얼마를 해가지고 700만 원 한 다음에 거기에 0.31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플러스 얼마? 700만 원 해주시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 돼요? 5,448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다? 0.313을 해주시게 되면 1,705만 2,240원이에요. 그래서 단기 계산할 건 1,705만 2,240원이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 된다? 1,705만 2,240원이 단기 상각 범위액이 돼야 되는데 이미 얼마가요? 700만 원이 수선비로 잡혀있지만 어쨌든 단기에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700만 원 빼고 추가로 더 잡는다면 이만큼 더 잡아줘라. 그러면 이만큼 더 잡게 되면 얼마 돼요? 300 얼마가 더 잡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만 원에다가 단기 회사 계상한 게 얼마 돼요? 1,486만 1,240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2,186만 1,24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 이 금액의 차익 중에서 범위가 더 적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가 더 많이 잡았죠. 그럼 차익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로. 대신 나중에 유보 발생을 해서 나중에 송금 추인하는 절차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가서 또 한꺼번에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볼 거예요? 자, 거기 차량 운반구 또 한번 넣어 볼 거거든요. 자, 차량 운반구는 여기 오셔가지고요. 몇 번으로 F2번 눌러서 차량 운반구로 뭐 208번 바로 보이지만 차량 운반구를 넣어주시고요. 코드는 몇 번 하로 되어 있어요? 네, 301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요. 화물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화물차 넣어주시고 시등 날짜 언제예요? 2019년 1월 31일이죠. 2019년 01월 31일로 넣어주시고요. 경비 구분이 지금 뭐로 되어 있다? 판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번에 되어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는 정률법이 아니라 지금 정액법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삼각방법에서 몇 번 눌러가지고요. 1번 눌러서 정액법 바꿔주시고 내용연수는 몇 년요? 거기 5년 되어 있으니까 5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1번 화물차 판관 다 반영했고 업종 코드가 05번이거든요. 추가 등록사항에서 업종 코드를 몇 번? 05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 넣었고 취득금액은 다시 주요 등록사항에 오셔가지고 얘는 기초가액을 입력하겠죠. 왜요? 단기가 몇 년이면 2020년이면 2019년이니까 올해 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얼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3,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700만 원 넣어 주시고 그리고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는 얼마 돼요? 700만 원. 그러면 상각 범위액에
상각 범위액만큼 회사 계정 상각비를 잡았으니까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 밑에도 다른 얘기 없거든요. 그럼 이걸로 끝났어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거 뒷품 나오죠? 뒷품 여기다 입력할게요. 자, 계정에 F2번 눌러가지고 뭘로 넣어주시고요. 뒷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몇 번요? 401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돼요?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에어컨. 그리고 나서 여기 2018년 07월 며칠로 11일로 되시고요. 그 다음 정률법 되어 있고 대용수 몇 년? 5년 이렇게 되겠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 판관이니까 여기 800번 대주시고요. 그 다음 업종 코드가 05번. 그럼 추가 등록사항에서 업종 코드에 몇 번? 05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되어 있어요? 취득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3천만원. 올해가 2020년도라 그러면 그 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이 얼마 넣어주시고요. 3천만원 넣어주시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얼마를 1,2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회사 계상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711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단기 상각 범위액에 회사 계상상각비가 811만 8천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표에 보시면 회사 계상상각비가 얼마 돼요? 711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11만 8천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자 수정으로 클릭해 주시고 요거를 711만 8천원 넣어 놓으시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하는 건. 그런데 한도 초과한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하고 다른 세무조정 없이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3번에 표 밑에 있죠. 1, 2, 3번 중에서 3번에 보면 뒷품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 2019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200만원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가액이 얼마가 되고 3천만원이 되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얼마? 12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메모장을 좀 띄워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 3천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액이 되는 거고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자, 기초가 얼마예요? 3천만원이잖아요. 그죠? 3천만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원을 빼고요. 빼고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각률이 얼마 나오냐면 자, 상각률이 얼마 나와요? 0.451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0.451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하기 얼마가 되면 0.451 해서 나왔을 때가 811만 8천원인가? 그게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예요. 그래, 올해가 언제고요? 2020년도고요. 전년도가 2019년도로 쳐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에 비품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 얼마 있었다? 200만원 있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3천만원의 감가상각 누계액 1200을 잡았는데 이 1200이 한도 초과돼서 얼마 했다? 200만원이 지금 송금불산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세법상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의 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면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는 게 아니고요. 1000만원을 빼야 돼요. 왜? 송금 부인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 0.451 한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계산해보면 얼마에다가 2천만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0.451 0.451을 하게 되면 9020 9020,0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상각 범위액은 얼마까지? 902만원까지 상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711만 8천 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기에 송금불산이 관계 있다 그러면 단기에 따로 뭔가 추가로 해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해줄 건 없는데 전년도에 송금불산이 관계 있으면 요 지금 범위액 있죠. 즉 뭐냐면 올해 작게 잡았으니까 그 부족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액, 한도 초과한 게 아니라 부족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족액 한도 안에서 송금불산이 관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902만에서 빼기 얼마를 711만 8천 원을 하게 되면 얼마 돼요? 190만 2천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190만 2천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요. 유보 처분한 거, 유보 발생을 한 거 얼마 중에서 2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190만 2천 원은 단기에 몰라 하자 송금 단입으로 다시 불러와서 그 전에 유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뭘로 유보 감소로 해서 추가로 비용을 더 잡아서 법인세를 낮게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오셔가지고요. 여기 프로그램 오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기말 부인누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정기말 부인누객에 제가 얼마를 200만을 딱 넣으니까 단기 상각 범위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전년도에 송금불산입 한 게 있다 그러면 단기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거는 꺼주시고요. 어디 가가지고요. 이 삼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있죠. 요 친구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정률법 클릭하게 되면 A기계, B기계, 에어컨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A기계 거, B기계가 둘 다 기계장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감가상각비 조정하는 합계표 있죠? 거기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여기 금액을 미리 써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액법은 어디? 여기 지금 다 합쳐져 있습니다. 요거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있죠? 요 합계표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각 부인액 해가지고 얼마? 390만원 돼 있는 거. 이거는 건물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회계 처리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거 상각 부인액 얼마 됐어요? 480만 9천 돼 있죠. 요게 어떻게 아까 전에 뭐 B기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돼요? 에어컨 있죠. 요거 에어컨이 뭐 있어요? 시인 부족액이라는 게 한도가 남아 얼마가 190만 2천원까지. 그래서 그 전에 송금불산입한 거 보고 요만큼을 다시 보여주겠다. 송금 산입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오셔가지고 합계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건물권은 이미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누구에 대한 거? 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상각 부인액 있죠. 얘가 한도초가 된 거. 그래서 여기다가 B기계 뭘로요? 상각 부인액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480만 9천원으로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뭘로? 1번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어컨 있죠? 에어컨 거는 송금 추인했으니까 에어컨 뭘로? 송금 추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송금 추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에어컨 상각 추인액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채점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재 같은 거 보시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액 얼마요? 190만 2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뭘로 해주시면 돼요? 전에 유보 발생했던 걸 단계에 와서 끌고 오는 거니까 유보 감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건물, 기계장치, 그리고 에어컨이라는 비품에 대한 것까지 감가상각이 조정이 다 끝나신 게 돼요. 이제 이거는 꺼줄게요. 꺼주시고, 이제 끄시면 이제 감가상각까지는 끝나신 게 되겠죠.